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14% 추락, 인플레 이제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에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5월 50bp 인상 재부각,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14%, S&P 500 지수는 1.21%, 다우존스 지수는 0.33%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이 2.14% 추락, 인플레 이제 시작.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최고치였지만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최고치였습니다. 미국의 PPI가 올랐다는 얘기는 제조업체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PI는 그런데 CPI보다 선행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지 소비를 하고 생산하지 않습니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 달 최고치이니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 CPI가 8.5%를 기록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제 오른 주가는 CPI가 최고치를 찍긴 했지만 이것이 정점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다면 4월의 CPI가 정점이라는 논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CPI가 다음 달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PPI가 높았는데 CPI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못 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생산자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은 기업은 어닝 쇼크가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 애플, 테슬라처럼 고객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브랜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크본드 시장에 회사채 수익률이 치솟을 수 있고요.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는 50bp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립금리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준은 내년까지 최대 3%대의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금리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4%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3%까지 갔을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5%까지 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까지 가면 아마도 5%까지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가는 확실히 무너집니다. 2018년 10월 나스닥이 24% 빠지고 애플이 30% 이상 빠질 때 금리가 2.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나스닥은 50% 이상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그냥 금리만 때립니까? 당연히 채권 매입 축소 카드까지 내밀며 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ECB에서도 3분기 채권 매입 종료와 같은 긴축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상하이 봉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된다는 얘기죠.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테슬라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트위터 인수하면 인수 자금은 지난번처럼 테슬라 주식 팔아서 트위터 주식 사야 합니다. 즉 인수가 가능하려면 테슬라 주식 빠질 것이 확실하고요. 인수가 불발되면 트위터는 폭락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둘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폭락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은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전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고요. 연준 위원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제목이죠.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멀미나는 장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은 매뉴얼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좋을 주식.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을 주식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의 보험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팔았던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회사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을까? 2000년대 초반 금리는 몇 프로였을 것 같습니까?
1997년 IMF를 맞고 잘 나가던 한국 경제는 부러졌습니다. 은행은 무너졌고 대출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1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을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10%보다는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고금리로 30년 후에 약정된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리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낮은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디플레이션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대 정기예금 금리가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보험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종신보험에 든다면 2, 3%대의 낮은 금리로 듭니다. 그러니 3%대 이자를 받아 10%대 연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7%의 역마진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에 팔았던 종신보험은 30년 후쯤 되면 돌려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2000년대 종신보험 팔면서 고금리 국채 등으로 해지를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의 국채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고금리 상품 때문에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뀐 회계 기준인 바젤3는 미래의 손실을 현재 장부에 표기하라는 것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주가에 더 안 좋습니다. 즉 30년 후에 줄 종신보험과 같은 상품 손실을 미리 계산해서 장부에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2010년 이후 주가가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슈가 터진 것입니다. 그것도 30년 만에 최고치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앞으로 3%대를 넘어 4%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보험회사는 신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채는 얼마나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이 빚이 많아져서 신용등급 위기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국채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위기로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국 국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한국의 30년물, 50년물 국채로 고금리 종신보험의 위기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블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줄겠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14% 추락, 인플레 이제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